말씀해요 라이브입니다. 이강인 선수가 지난 토요일 밤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하다가 퇴장당했잖아요. 거의 경기 막판에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 장면이 사진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맞아요. 사진이 되게 적나라하게 좀 나왔죠. 그러니까 91분으로 공식 기록이 좀 나와 있던데 교체 투입돼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하프라인 쪽에서 상대 그 오른쪽 수비 보는 선수예요. 산티아고 아리아스라고 하는 선수인데, 이 선수가 역습을 하려고 막 볼을 갖고 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따라가다가 뒤에서, 지금 뒤에 사진 보이시죠? 뒤에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간 거예요. 예. 저렇게 백태클이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백태클 들어가면 그게 자체가 다 무슨 대단히 반칙이다,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. 뒤에서 백태클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. 백태클이 볼만 제대로 탈취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백태클도 굉장히 훌륭한 태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사진으로 지금 뒤에 나와 있지만 뒤에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갔는데 그 아리아스의 왼쪽 종아리가 이렇게 스터드에 찝혀버렸습니다. 이건 좀 문제죠. 당연히 이건 좀 문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주심이 이걸 보고 이렇게 옐로 카드를 딱 꺼냈어요. 옐로 카드를 딱 꺼냈는데 VAR을 다 보잖아요. 스페인 라리가도 VAR을 딱 본 다음에 이거는 레드 카드다. 그래서 레드 카드로 정정한 다음에 바로 퇴장이 됐죠.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레드 카드가 맞을까 아닐까?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많은 얘기하시는데 뭐 스타킹이 찢어질 정도였으니 레드 카드가 맞다. 뭐 여러분 전적으로 뭐 레드가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맞습니다. 일단 발바닥이 들린 상태고, 지금 보면 여러분들 두 발이 동시에 뜨면 안 돼요. 태클할 때 기본적으로, 그러니까 두 발을 동시에 점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두 발을 점프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 퇴장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전체적으로 두 발이 뜬 상태에서 발을 뻗어서 발바닥이 향해서 들린 상태에서 상대 종아리를 저렇게 터치가 됐기 때문에 퇴장이 맞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바로 중계화면에도 보면 이 아리아스의 그 뒤에 저 이렇게 스터디에 찍힌 데가 구멍이 난 찢어진 게 좀 공개가 됐었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VAR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퇴장이 맞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좀 이번에 좀 아쉽다, 좀 심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죠. 일단 이강인 선수는 세군다 B 시절부터 놓고 보면, 그러니까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뛸 때부터 놓고 보면 지금 3시즌 뛰었는데 리그만 따졌을 땐 모든 경기 다 하위 리그건 뭐 지금의 라리가건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는 34경기만에 나온 첫 자신의 프로 커리어,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 때 빼고요, 프로 커리어 첫 퇴장이고요. 컵 대회나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면 44경기 만에 나온 첫 퇴장입니다. 이강인 선수가 그다가 뭐 이렇게 퇴장이 있던 선수는 아닌데 처음으로 좀 퇴장을 받은 거고요. 그 옵타라고 아시잖아요. 통계 내는데 옵타. 거기서 이런 거 냈더라고요. 옵타의 기록 낸 걸 봤더니 21세기에 태어난 선수 중에는 라리가에서 첫 번째로 퇴장당한 선수다. 조금은 뭐 이런 기록이 웬만하면 좋은 기록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최연소라는 개념이 아니라, 그러니까 21세기 2001년생이잖아요. 21세기에 태어난 선수 중에는 라리가에서 일단 첫 번째로 퇴장당한 선수다. 이런 이제 약간 좀 좋지 않은 기록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이 장면 뭐 좀 안 좋은 기록도 좀 나왔고 상대에게 좀 이렇게 찢어진 것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인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인성. 뭐 이건 약간 좀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 뭐 이건 너무 거친 거 아닙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, 저는 조금 뭐 인성이나 이런 거는 이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. 너무하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도 이게 왜 인성이 왜 나오냐라고 하는데, 저도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오바해 가는 거예요. 너무 가는 거죠.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태클이 좀 거칠었다. 태클의 어떤 정교함을 좀 살려야 된다.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기장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어떤 승부욕이나 아니면
승부욕과는 별도의 어떤 기술적인 디테일의 부족함 때문에 나왔던 거친 플레이나 아니면 부족한 플레이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선수의 인성까지 논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나이 어린 만 18살의 사실 이 태클 자체는 좀 미숙한 게 사실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태클 자체는 좀 조심스럽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. 이거는 뭐 잘 못 들어간 태클인 거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이강인 선수의 이 태클이 이강인 선수에겐 되게 좋은 경험적인 자산 혹은 학습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 플레이를 통해서 18살 때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뭐 들으셨겠지만 그 마르카지에서 나왔더라고요. 그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인터뷰해가지고 마르카가 썼던데 이강인 선수가 라커룸에서 그렇게 울었다며요. 네. 물론 뭐 울었다고 해서 이 잘못이 다 없어졌는데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이강인 선수가 그때만 울었다고 해요. 그리고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얘기한 게 이강인은 어리다.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딱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. 딱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울고 있었다야 어린 선수가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팀이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울었겠죠. 근데 이제 뒤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.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얘기했던 이강인은 어리다. 배울 게 많다. 그러니 주위에서 경험 가진 선수들이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. 전 이게 딱 정답이라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게 자신의 행동을 앞으로 자기가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 더 뛰어난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마르카지가 썼던 것도 이런 거 썼어요. 뭐냐면 이 플레이, 이 태클은 이강인의 실수다. 불필요한 태클이었다. 이강인은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. 딱 이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. 딱 이 워딩이 가장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실수고 잘못한 거예요. 이건 누가 명백히 이야기해도 이건 뭐 퇴장받을 만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울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배우고 학습하고 예.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. 아까 그 박지성 선수도 제가 아인토번에서 뛸 때 챔스 경기에서 그 경고 2장 받아가지고 퇴장당했다고 했는데 리그에서는 없었고요. 근데 그게 20만으로 22인가 3인가 그래요. 어렸을 때. 그 이후에 박지성 선수가 퇴장받은 일이 없었잖아요. 손흥민 선수도 사실 거의 리그에서는 퇴장받은 게 없다가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그 전에 리그에서는 뭐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 말미에 퇴장받아가지고 올 시즌 초반에 못 나왔던 거 아니에요. 예.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니까 실수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. 혹은 그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. 혹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. 여러분들 천하의 메시도 그 A매치 데뷔전 했을 때 퇴장당한 거 아세요? 천하의 메시도? 천하의 메시가 A매치 데뷔전 할 때 국가대표팀 아르헨티나 2005년 8월 17일 헝가리와 평가전 할 때 그때 들어가자마자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볼 갖고 가는데 상대 수비수가 오니까 팔 휘둘렀다가 상대 얼굴 맞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레드카드 받았어요.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메시도 퇴장당했습니다. 그 다음에 메시가 어떻게 했어요? 근데 메시가 정말 훌륭한 선수는 뭐냐면 그 이후에 계속 뭐 레드카드 받는 게 없습니다. 쭉 안 받다가 지난 여름에 코파 아메리카 때 칠레와의 경기 때 그게 그러면 2005년에 받고 이번에 받은 거니까 14년 만에 받은 건가요?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고 그거를 반면교사 같이 삼아서 사실 근데 이번에는 그 좀 그래요. 뭐 코파 때는. 근데 어쨌든 저도 그게 그게 막 이렇게 했던 게 뭐 퇴장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퇴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메시도 어렸을 때 데뷔전에서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퇴장받고 쭉 그게 일종의 학습 효과라든지 경험적인 자산이 돼서 메시에게는 쭉 그동안 이제 어떤 플레이를 좀 더 조율하고 좀 더 플레이를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공부가 좀 됐단 말이죠. 이강인 선수에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이강인 선수가 요 장면을 통해서 뭐 물론 요런 태클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. 이런 어떤 디테일한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분명히 곱씹고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좀 더 키워야 되는 과제들도
어느 정도 좀 보인 것이 아니냐. 오히려 좀 예,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성장 과제들.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나오는 게 수비력, 그죠? 그다음에 피지컬,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? 뭐 순간 스피드. 예.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. 뭐 이 장면 자체는 좀 아쉽긴 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수비라든지 피지컬적인 능력이라든지 태클이라든지 순간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알람 들어갔어요.